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광고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광고 상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UGC라고 불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동영상, 뉴스 등등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트렌드를 통해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 통합 검색은 굉장히 광고 효과가 좋은 영역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픈에즈라는 NHN에서 만든 광고 성과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탑 미디어 영역을 보게 되면요. 내 홈페이지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문자가 약 70%가 되고요. 그 중에 전환, 즉 돈이 되는 소스는 약 80%가 된다고 합니다. 2위나 3위, 4위, 모비온, 구글, 다음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은 어떻고 뭐 어떠고 하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유입을 시켜야만 곧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을 제가 정리하면요, 네이버에서 안정적인 유입이 되어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전환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객이 들어와서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검색한 고객이 통합 검색에서 내 정보를 본다라는 겁니다. 고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마케팅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의 PC 영역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고 영역과 이제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UGC 영역,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광고 영역은 앞에서 저희가 다뤄봤듯이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에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UGC 영역은 블로그, 카페, 지식인, 포스트,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뉴스, 그리고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뭐 과거 같은 경우 폴라 같은 경우에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오픈캐스트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습니다. 걔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영역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영역이 나오지만 생겼다가 살아났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이버 통합 검색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영역들에 각각의 글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블로그의 글이 카페에 나타날 리가 없고요. 카페의 글이 블로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5개의 블로그 글, 카페는 5개의 카페 글, 지식인도 5개의 지식인 등등의 영역들의 글들이 노출되는데 이들은 다 독립적인 순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영역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영역 속에서 순위들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통합 검색은 모바일의 구성입니다. 광고 영역은 비슷합니다. 뭐 여기에 신제품 광고라던가 모바일에서 나타나는 광고 몇 가지가 있지만요, UGC 영역을 보면요, PC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웹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 통합 웹은요, 앞에 PC 영역에서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 각각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통합 웹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네이버, 포스트, 이렇게 5가지 영역이고요. 이 영역에는 과거에는 4개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그러다가 2017년 1월에 포스트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도 계속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 웹을 제외하고는 PC와 동일하게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뉴스 영역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네이버 트렌드 첫 번째, PC에서는 각 채널들이 독립적인 영역을 가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구글 한번 볼까요? 구글에서 오시 아줌마를 검색하면요, 그냥 하나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검색 안에 사이트, 웹문서, 블로그, 동영상 등등의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요, 내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채널들에 적절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요, 이 영역들에 상위 노출될 가능성들이 존재하지만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트, 블로그, 동영상, 웹문서, 카페, 이미지, 뉴스, 지식인, 포스트 각각의 영역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각각의 영역에 컨텐츠들 하나씩 올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이트에는 사이트에 맞는 컨텐츠, 블로그에는 블로그에, 웹문서는 웹문서에, 카페는 카페에, 뉴스에는 뉴스, 지식에는 지식인, 포스트에는 포스트 각각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마케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에 블로그, 카페, 웹문서, 지식인, 포스트 각각의 영역에 글 넣고 싶다고 한다면 각각의 컨텐츠를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영역에 올린 컨텐츠들이 있어야만 각각의 영역에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들은 독립적인 영역과 독립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요. 그 블로그 글이 1위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블로그에 쓴 1위 때문에 제가 쓴 카페 글이 1위에 못 올라간다거나 혹은 카페에 1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별도로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검색 알고리즘도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랭크라는 알고리즘은 현재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블로그에 적용된 C랭크랑 카페에 적용된 C랭크랑 지식인에 적용된 C랭크는 또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1위에 된다고 그 아이디로 카페에 글을 썼다고 그게 1위에 된다 혹은 1위에 못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썼으니 카페도 이렇게 글을 써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C랭크라는 알고리즘은 적용이 되었지만 서로 변형된 형태의 다른 C랭크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포스트는 현재 C랭크가 아닌 또 별도의 검색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웹문서는 그리핀이라는 프로젝트 속에서 또 별도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독립적인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영역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 최적화된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게 PC 통합 검색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올린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최근에는 오로지 동영상을 위한 플랫폼, 유튜브의 경쟁이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여튼 네이버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네이버 TV라는 영역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요. 동영상 영역도 같이 노출이 되고요. 이미지 영역은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에 올린 이미지 플러스 최근에 네이버에서 냈지만 망한 폴라라는 SNS 툴을 통해서 올렸을 때 이미지에 노출되게 됩니다. 참고로 뭐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들은 이미지 영역에 노출이 되지 않겠죠. 정리를 하면 PC, 네이버 PC의 통합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노출이 되어야 하고요. 각 영역에 노출되기 위해서 각 영역의 알고리즘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각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노출을 시켜야 되고 각각의 영역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트렌드 두 번째입니다. 모바일에선 PC의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노출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우선 인기 없는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씨 아줌마라는 인기 없는 키워드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럼 사이트, 동영상, 그리고 여기가 통합 웹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그리고 네이버 포스트까지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인기 없는 키워드는요. 10개까지 노출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이미지 노출이 되고요. 뉴스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는 다른 또 컨텐츠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죠. 자, 인기 있는 키워드 한번 볼까요? 비키니. 자, 그럼 파워 상품이라는 쇼핑 광고가 노출이 되고요. 파워 링크 노출이 되고요. 네이버 쇼핑 노출이 되고요. 쇼핑도 엄청 길어요. 쇼핑 길게 나오고 파워 컨텐츠 노출이 되고요. 뉴스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웹이 노출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인기 있는 키워드는 3개에서 5개의 영역이 노출됩니다. 앞에 오씨의 아줌마라는 인기 없는 키워드는 이 통합 웹이 10개까지 노출이 됐지만 보통 광고가 붙고요. 조금 더 트래픽이 나오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5개까지밖에 노출이 안 됩니다. 하단에 또 볼까요? 이미지 그리고 실시간 검색이라는 또 새로운 영역들이 나옵니다. 일단 모바일은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변화들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인기 있는 키워드와 인기 없는 키워드, 혹은 오프라인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온라인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혹은 지역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역의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종은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는 업종의 모바일 통합 검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영역은요, 통합 웹입니다. 현재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가 엮여서 노출이 되는 영역인데요. PC 때는 제가 각각의 영역들이 노출이 되고 각각의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각각의 순위들이 정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 웹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문서, 포스트가 네이버의 일정한 알고리즘 점수에 의해서 서로 엮여서 노출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5개 영역이 균형 있게 노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혹은 컨텐츠 생산자들의 컨텐츠 양에 따라서, 혹은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 니즈에 따라서 블로그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지식인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카페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왕뽕 비키니 추천이라고 치면요, 토한 검색에 블로그만 현재 노출이 되고 있고요. 예쁜 수영복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블로그에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추천 혹은 예쁜 땡땡땡 이렇게 들어갈 때는요, 고객의 후기가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후기는 보통 블로그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글들과 적절한 키워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뽕 비키니 추천 혹은 예쁜 원피스 수영복은 블로그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병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양악수술 비용, 양악수술 방법, 혹은 비염 치료 방법,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도 물론 노출이 되지만 더 잘 노출되는 영역은 지식인, 그리고 지식인 중에 의사들이 답변한, 즉 전문가 답변이 상위에 노출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성 있는 공식적인 보도가 필요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국가 장학금이라던가 혹은 FTA 규정이라던가 이런 같은 경우는요, 공식 포스트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요, 모바일은요, 각 업종과 각 키워드와 각 키워드의 성향에 따라서 노출되는 이 결과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PC는요,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5개 영역을 다 내가 도배하고 싶다.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쓰고 얘도 글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채널에 적절한 컨텐츠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 앱에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키니 수영복을 마케팅한다라고 봅시다. 앞에서 왕뽕 비키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뽕 비키니는 블로그에 글이 많이 노출돼요. 그러면 저라면 카페나 네이버 포스트 이런 거 안 하고요, 왕뽕 비키니가 노출되기 쉬운 블로그에 고객의 체험란을 태워가지고 노출시키는 전략을 저는 시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블로그, 지식인, 포스트, 블로그에 각각 함께 글을 쓰는 것보다는 블로그 체험란의 글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한 영역, 예를 들면 블로그 영역만 적절하게 노리더라도 이 통합 웹 영역에 효과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PC와 모바일의 통합 검색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UGC 영역에 통합 앱을 빼고 나면요, 사이트,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이런 영역들이 노출되는데요. 이 영역들은 사실 PC 영역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합 웹을 제외하고는 PC와 동일하게 노출 전략을 잡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트렌드, 컨텐츠 중복을 막기 위해서 유사문서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에 PC를 중심으로 네이버 검색이 이루어질 때 영역이 독립적이다. 그리고 서로서로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블로그의 글을 카페에, 카페의 글을 블로그에 이렇게 서로서로 복사해서 영역을 도배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유사문서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사문서 정책은요, 블로그, 카페, 포스트, 웹문서, 뉴스 이 5가지 영역에서는요, 동일한 컨텐츠 혹은 유사한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동일 혹은 유사하다라는 뜻인데요. 유사하다라는 것은 네이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2010년도의 유사문서랑 2012년도의 유사문서랑 현재 2018년도의 유사문서는 다르고요.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정교해졌겠죠. 예전에는 했다를 했습니다. 반대로 했습니다를 했다로 이렇게 약간 바꿔주면 됐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정도 수정을 한다고 네이버에서 다른 걸 인지하지 않고요. 유사문서구만 하면서 노출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블로그와 B 블로그의 글을 동일 혹은 유사문서의 컨텐츠를 올린다 하면은 A의 글이 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A만 노출되고 B는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A 블로그의 글과 B 카페의 글이 있는데요. A가 먼저 쓰고 B가 나중에 썼다 라고 하면요, 다른 영역인 카페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A 블로그의 글 때문에 카페의 B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먼저 작성한 글이 원본으로 인정을 받고요, 뒤에 작성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글들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문서 때문에요. 그래서 동일한 글이 아니더라도 네이버에서는 잘 잡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일한 글들을 작성을 하실 때 혹은 비슷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모 학원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학원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각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케팅을 하는 거 보니까 글을 티스토리에 먼저 쓰고 이 티스토리에 쓴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갖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될까요? 라고 봤더니 뒤에 쓴 네이버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티스토리의 블로그의 글이 이미 네이버에 반영이 됐고 그 후에 네이버에 글을 썼기 때문에 원본이 뭐죠? 티스토리 글이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쓴 이 글은 복사 글이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게 딥러닝의 무서운 힘인데요. 우리가 막 약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그 스팸 필터 혹은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꼼수들을 굉장히 잘 알아채기 때문에 금방 잡아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 혹은 막 앞뒤 바꾼다 뭐 이런 거 정도는 네이버에 쉽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니더라도 네이버의 기술이 발달하면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유사문서 판독으로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트렌드 3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네이버 통합 검색에 효과적인 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 트렌드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특히 모바일 영역은요, 지금 미친듯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의 검색 결과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지치지 않고 좋은 컨텐츠들이 상위에 안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삽질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